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수단. 명태균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오세훈, 이준석에게 진 나경원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 그러자 오세훈이 반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중지라는 공멸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당원 당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내 경선의 룰과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 측과 공식적인 합의를 거치고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 또는 비대위의 의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나경원 후보 측을 비롯한 모든 후보 측 대리인이 참석하여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공관위와 비대위가 이를 의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한 개입이 개입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발언에 반응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결정 내렸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림자가 명태균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오세훈을 배신 배반형, 내 앞에서 4번 울었다고 말한 명태균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오세훈을 응징했습니다. 자,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분명 소름이 돋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떠올리며 2021년 초 수십 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다.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다. 자, 참고로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랬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압도적인 1위인 가운데 나경원, 오세훈 순이었습니다. 3자 대결을 하면 박영선이 이기지만 양자 대결을 하면 안철수가 이기는 게 당시 대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과 안철수와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겼을까? 나경원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당내 경선은 나경원 대표도 왜 졌는지 잘 알고 있다. 좀 쉽게 표현하여 말씀드리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바다에서 경주하면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주하면 토끼가 이긴다. 자, 신선한 얘기네요. 자, 그럼 오세훈과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끝나고 다음날 3월 5일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김종인 위원장이 내게 준 미션은 첫 번째,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안철수 대표를 꼭 이겨달라. 나는 김 위원장께 며칠 동안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시달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안철수만 잡을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 김 위원장께 3가지를 부탁드렸다. 첫 번째, 오 시장과 안 대표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접촉을 못하게 하세요. 오 시장은 10년 만에 등판이라 감정 조절이 안 됐다. 두 번째, 협상팀의 사업가 출신이고 안정감과 냉철함을 갖춘 성일종 의원을 추천했다. 난 성일종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세 번째, 단일화 협상 조건에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를 제시해라. 유선전화 20%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한 미끼였다. 왜 이런 조건을 부탁했느냐? 후보 등록일 3월 19일 이후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협상을 15일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매우 힘든 일이다. 단일화는 보통 일주일 안에 실패, 성공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해력 부족으로 오 시장이 바로 깨버렸다. 그때를 생각하면 오 시장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두 번째는 협상팀에 정향석, 성일종, 권택기 3분이 했다. 이 중 성일종 의원이 역할을 잘해주셨다. 대단한 분이다. 세 번째, 유선전화 20%는 시간을 끌기 위한 미끼 상품이었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요즘 누가 유선전화를 쓰냐? 100분 토론의 주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성되었다. 이 유선전화 20% 때문에 국민의당 단일화 협상팀은 좀 당황하고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협상 조건의 이슈인 유선전화 비율이 15%, 10%, 5%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3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하고 21일 휴대전화만으로 2개 기관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물어서 각각 1,600명씩을 조사한 뒤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한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만약 3월 19일 이전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후보와 후보의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가 난다.
여론조사는 청각으로 듣고 판단한다. 여기서 단일화 여론조사 문구는 어떻게 나왔을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합합니까? 누구 경쟁력이 있습니까?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그 당시 오 시장은 각종 선거에서 떨어져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잊혀져가는 인물이었고, 안철수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였다. 인물 경쟁력에서 오 시장이 안 대표를 이기기 힘들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일 3월 19일 이후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당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 후보와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각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제1야당 후보를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그 단일화 여론조사 문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합합니까? 누구 경쟁력이 있습니까?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103석의 국민의힘과 3석의 국민의당, 당연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이 승리한다. 후보 때문에 제일 쉽게 이긴 선거는 이준석 대표 선거였고, 후보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긴 선거는 오세훈 시장 선거였다. 자, 그러니까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9번이나 발표합니다. 딱 하루 5시간 정도 짧게 조사하고 끝내는 수상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선시켰다고 스스로 말하면 안 되니, 내가 김종인의 그림자로 있으면서 막후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던 것을 말했던 겁니다. 자, 그 지시는 뭐냐? 자, 기가 막힙니다.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후보 등록일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만약 그 전에 단일화를 했다면 그 여론조사 질문지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합합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누가 경쟁력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서울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이 소환돼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후보 등록일 뒤로 미루면 그 직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합합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지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LH 사태로 빡쳐서 민주당 정부를 혼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그 인물을 비교하기보다는 103석의 국민의힘이냐 3석의 국민의당이냐를 보고 더 센 회초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는 청각으로 듣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질문지에 어떤 직함으로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질문지에 올리기 위해서 그 비교 우위를 청각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후보 등록일을 일부러 넘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연시키기 위해서 유선전화 20%라는 미끼를 던졌다. 당시 후보 등록일을 넘기면서 단일화 협상을 했던 터라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고, 모든 언론이 빨리 단일화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 단일화 협상의 주요 쟁점은 유선전화 20%였죠. 그걸 20%, 15%, 10%, 5% 이렇게 양보를 살살 해주면서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2021년 3월 19일 그 후보 등록일 전후로 네이버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함께 보시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명태균이 책사가 많네요. 그들의 그림자가 될 만합니다. 이런 명태균이 지금 오세훈의 민낯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책사로서의 역할은 끝장났으니 정치권에서 퇴출되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